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예. 유튜브를 너무 자주 촬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또 우리 유튜브를 보는 이제 대중분들께서 또 궁금해한 것들이 이제 새록새록 나오면은 또 그때 촬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촬영해서 올리는 걸로 하죠. 뭐 재판이나 예를 들면 뭐 조사 이런 거에 또 방해가 되면은 또 저희도 촬영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10분 15분 짬이 난다. 그럴 때마다 틈틈이 촬영하는 걸로 하시죠. 사실 이게 유튜브를 이제 올리면서 시적절하게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뉴스 기사도 좀 더 많이 보게 되고 요즘 이제 사회 변화에도 좀 더 빠르게 따라가는. 그렇죠. 오늘은 그래가지고 그 저희가 한번 기사를 보니까 그 과거 아역 배우 출신이었던 그 남성이 여성의 뭐 신체를 촬영해서 그 촬영본을 가지고 그 돈을 줘라 라고 요구를 해서 협박을 했다 라는 또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기사를 보셨나요? 봤습니다. 일단은 사건 내용 자체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아역 배우 출신 남성이 과거에 사귀었던 여성이 이제 과거에 사귈 때 이제 나체 사진을 찍은 게 있나 봐. 동영상도 있는 것 같고. 팩트 체크 되신 거예요?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사진하고 동영상이 있는 걸로 보여요. 사진을 촬영할 당시에는 동의를 받고 촬영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 분명하진 않은데 않고. 과거에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이라고 하는 걸 보니 찍을 때는 동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일단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촬영 참고로 성폭법상에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그 불법 촬영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하는 거고.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지금 사실관계를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성은 이 남성과 헤어지고 나서 결혼을 했대. 아, 결혼까지 했구나. 결혼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동기나 이런 것들은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성이 과거의 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해서 한 장당 1억이다 뭐 이렇게 이제 협박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여성이 고소를 하신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사귄 남성이 뭐 나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데 또 이제 결혼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적 고통이 심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 공갈행위, 돈 달라고 한 행위에 따라서 이제 돈을 준 거예요? 실제로 돈을 줬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뭐 1억 4천만 원 가량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관계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변제 능력과 자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억 4천만 원을 빌렸고 돈을 갚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에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1억 4천만 원이라면 실제로 전혀 갚지 않고 판결을 선고받는다고 했을 때에는 실형도 뭐 1년 이상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그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협박한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아무래도 변호사다 보니까 하나하나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볼까요? 그 나체 사진을 찍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법률적인 평가를 해보죠. 일단 첫 번째, 찍은 부분, 나체 사진을 찍은 부분. 찍은 부분만 보면 일단은 사진을 찍었을 때 사진이 찍히는 사람의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죠. 일단은 그 대상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촬영죄가 이제 될 텐데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라고 하면 카메라 촬영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찍었다 내지는 거부하는데 찍었다 라고 하면 그 사진의 내용물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지. 나체 사진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성적 수치심 당연하죠. 100%죠. 그러면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촬영죄 해당될 수가 있겠다. 그렇죠. 형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7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죠. 상당히 이제 여기서 이제 발전은 해서 만약에 나체 사진 자체가 여성의 동의를 받고 찍었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동의를 얻지 않고 유포했을 때 역시 같은 범죄가 성립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겠네요. 맞죠? 게다가 그 말도 맞고 오랜만에 맞는 말을 하셨어. 게다가 항상 맞는 말만 해요. 게다가 촬영도 동의 없이 하고 유포도 했다라고 하면 각각 성립해요. 그렇지. 각각의 범죄가 성립하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것을 경합범 가중이라고 법률적으로 이야기하고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되기 때문에 뭐 7년 이하라고 한다면은 10년 6개월 이하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협박한 부분. 두 번째, 이제 나체 사진 촬영한 걸 가지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라는 부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요? 일단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거는 명백하게 협박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이제 두려움을 주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나체 사진을 이제 뭐 누군가한테 유포하겠다. 그렇죠. 라고 한다는 거는 본인의 이제 사회적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질 정도로 이제 공포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에 엄청 겁먹잖아. 겁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그건 협박인데 그 협박이 돈하고 연계가 되면 그렇지. 그거는 사실 공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협박을 함으로써 돈을 요구했다라고 하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가 그렇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아마도 이제 공갈죄인데 돈을 받았으면 공갈죄가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그렇죠. 돈을 받지 못했으면 공갈은 미수에 그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케이스에서 돈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공갈 미수가 성립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데 형법상 원칙적으로 미수는 처벌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공갈죄에 있어서는 미수죄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처벌한다. 그럼 공갈죄 형량은 어떻게 되죠? 공갈죄 같은 경우는 이제 사기죄와 똑같기 때문에 사기죄는 이제 쉽게 말하면 속여서 이제 뺏는 거고 공갈죄는 이제 겁줘가지고 뺏는 거예요.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죠. 똑같아요, 공갈죄. 공갈죄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근데 공갈 미수기 때문에 임의적 감경을 할 수 있어요. 재판부에서 감경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행위가 악질이라고 한다면은 미수지만은 뭐 더 강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미수보다도. 지금도 사실 죄질은 좋지 않아. 그래요. 근데 뭐 저희가 뭐 사실관계를 정확히 아는 건 아니니까. 세 번째로는 그 가해자의 이런 협박 행위로 인해 가지고 피해자가 자살 시도까지 했다는 그 언론 기사 보도를 보았어요.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협박을 해서 피해자가 그 중압감과 그 공포심을 참지 못하고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 이 피해자의 사망, 자살에 대해서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사실은 법률적으로 살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것. 살인이라는 거는 내가 고의로 상대방의 죽음의 시기를 그냥 냅두는 것보다 앞당기는 게 이제 살인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큰 심적 고통을 줬지만 내가 이제 죽인 건 아니기 때문에 내지는 내가 이제 죽이려고 시도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살인죄나 살인 미수나 이런 것들이 성립하지는 않을 거고 다만 그 피해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가 극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에 성립되는 범죄에서 양형사유로 굉장히 좀 가중돼서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형법상 그 피해자가 자살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망에 대해서는 살인죄 등으로 처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대신 이제 그 성립하는 범죄의 양형을 정할 때에는 상당히 고려가 될 것이다.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당연히 혹시라도 나중에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살아있는 것보다는 이제 사망한 상태였을 때에는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 금액이 인정이 되게 되겠죠.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뭐 물론 이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고 치료를 받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한 요 정도 세 가지 포인트에 있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이 누군지 대부분 이제 추측할 수 있게 나오는데 누군지 근데 함부로 말씀하시면 이제 명예훼손죄 아직은 이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아니야 논란이 되는 게 제가 옛날 서동요를 참 좋아했거든. 왜냐하면 서동요? 그때 그 과거부터 내려오는 그 가사 말씀하시는 거죠, 서동요. 그럼요. 백제무왕. 백제무왕의 그 서동요인데 그 서동요랑 지금 뭐 이 사건이랑 관련이 있나요? 선화공주가 그때 이제 이보영 씨가 나왔었어. 내가 그때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어렸거든요. 이보영 씨가 그렇게 이쁘더라고. 이제 그만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서동요가 그 드라마가 너무 재밌었고 굉장히 인기를 많이 이보영 씨를 좋아했었다. 왜 이런 말씀이잖아요. 싫어해요? 싫어해? 이보영 씨? 저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이미지를 가진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젠틀하게 얘기를 해? 뭐 젠틀해? 원래 평소대로 나만 이렇게 되는 거야? 나만? 그렇지 뭐. 항상 그렇지 뭐.
그래서 사실 이게 보니까 이제 뭐 승마도 하신다고 하고 분께서 선수 아역 배우 했다가 이제 승마 선수도 하셨다가 뭐 그런가 봐요. 그래요. 약간 좀 지금 승마 선수뿐만 아니라 승마를 아이들한테 또 교육도 하고 계시다고 또 언론 기사도 봤는데 정말 그 교육하는 교육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검토했다시피 그 카메라 촬영이나 유포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되진 않았기 때문에 성립하기 쉽지 않겠지만 만약에 이제 성범죄로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유죄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아동이나 그런 이제 여성기관 이런 데서 이제 취업할 수 없겠죠. 그럴 수도 있고 더군다나 판결과 함께 뭐 부가적인 처분을 해가지고 보호관찰 내지는 뭐 전자발찌 부착 내지는 뭐 신상정보 공개 등이 함께 따라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성범죄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이고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이후에 그 대처 방향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고 정치하게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겠죠.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형도 주형이지만 뭐 징역이 나오든 집행유예가 나오든 벌금이 나오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부가형이 내가 신상정보 공개가 될 거냐 내지는 이제 교육기관에 취업이 안 되게 될 거냐 그다음에 뭐 사회봉사 시간이 얼마나 될 거냐 이런 것들이 사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은 저희가 취합을 해가지고 댓글을 꼭 달아드리고 있으니까는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남겨주시고 또 궁금한 사항 없으시더라도 그 영상에 대한 의견 주시면은 적극 반영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